심우성 선생님이 창립을 하신 건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분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시고 지금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심하용이라는 사람이 이 관장직을 하면서 그 유지를 받들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1년 돼서 수모예술제다 이름을 붙이고 그 제자 되시는 분들이 공연도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힘을 합치고 있거든요. 저도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우성 선생님이 민속학자로도 아주 유명하시지만 직접 연희를 하시는, 그러니까 공연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력서에도 보면 27살 때 벌써 극단을 직접 만드셔요. 그래서 한 30몇 살 때 지금까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랑당이라는 단체도 계속 이끌어 오시면서 1인극, 혼자서 하는 연극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찾아뵙고 가까이 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공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분은 뭔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하세요. 무당들이 뭔가 들고 흔들듯이, 아니면 남한테 의미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구슬을 하고 하듯이, 심우성 선생이 하신 공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모습 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꼭 어떤 특별한 물건을 다른 상징이나 이유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사물, 인형 뭐 이런 식의 단어로 쓰거든요. 그리고 2003년 정도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는 공연 연출을 하는 유성준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민경진 배우님이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2003년 정도에 이제 영국에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연극 중에서도 오브제 연극, 물건을 가지고 하는 연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글도 쓰게 되고, 그런데 우리의 굿이나 공연들이 서양의 것에 비해서 뭐랄까 뒤처지거나 이론이 없는 게 아닌데, 세상이 전부 서양 사람들의 연극에 맞춰 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심우성 선생님이 하고 계신 연극을 그쪽에 좀 소개를 하면 조금 뭐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2003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심우성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저는 저대로 좀 서양 이론하고 이제 나중에 비교하는 데 써먹으려고 이제 다양한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해오신 연극에 대한 주관을 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요지만 잠깐을 던져드리고, 여기 계신 민경진 배우님이 심우성 선생님의 역할로 심우성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좀 낭독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거나, 제가 볼 땐 질문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은 관계 있는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인데, 그런데 들어보시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이 문화나 예술을 하는데 기준을 삼고 지침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잘 한번 새겨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전통, 창작,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물과 인형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냐 하는 거하고, 연희자가, 공연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공연을 해야 바람직할까요? 하는 게 전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 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안 배웠어요? 썼다고. 나는 알고. 심우정 선생님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근데 저 심우정 선생님 개혁을 하려니까 또 인터뷰한 거고, 선생님의 철학과 인생이 다 녹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배우는 창작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 그대로 읽으려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저랑 비슷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일정 부분도
선생님의 생각 속에서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때로는 선생님은 그런 애들이 많았지만 지랄같이도 읽을 테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감정은 조금 싫겠습니다. 선생님은 점잖게 작은작은히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좀 감정은 싫겠습니다. 네. 내가 먼저 해요? 예. 그럼 마지막 부분 이거 읽어주시고. 예. 실험 없는 예술이란 없지만 연희 행위를 통해 전통과 현대라는 맥락 속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그에 따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야, 응? 실험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전통과 현대라는 얘기가 나왔어.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 개념이 꼭 아니야. 응? 오늘날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나 여기서도 외국에서 이론을 보는데 나도 열심히 보지 물론. 근데 자칫 사고의 서두에서 하나 엉키는 것이 있어. 그건 전통을 말이야. 꼭 과거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야.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 개념이 아닌 현재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이야. 전통을 과거 개념으로 해석했을 때 그 문화는 사실은 자생력이 없는 문화를 얘기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요즘 예를 들어 포스터나 연극 광고지를 보면 전통과 현대의 충돌이니 전통과 현대의 만남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응? 예, 공감합니다. 전통이란 과거에서 시작했지만 현재의 시점에 이어져 있을 때 성립되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하는 거야. 가변하는 것이야. 가변이라는 것은 오늘에 입각하여 어제를 토대로 한 오늘의 재창조, 이것이 부단히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전통성이 부여되는 것이지. 과거 개념의 것을 다 따로 떼어놓고 이걸 전통이라 해서는 안 돼. 응? 오늘의 것은 현대적인 것이라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어? 서양 사람들 내지는 우리 사람들이 말이야,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라는 것은 서구적인 것이고 전통은 쾌쾌 묵은 동양적이라는 거야. 사실은 과거 지향적인 거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단 말이지. 이처럼 전통과 현대의 개념이 어긋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지. 자네는 말이야, 나더러 꼭두각시 노름이나 등등 발굴했다고 하는데 나는 과거지향적인 고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민속하게 접근한 사람이 아니야. 때론 나의 작품을 창조하는데 과거적인 거, 고전적인 유산들이 목마르게 그리웠던 거야. 과거를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고전이니 현대니 하는 것이 고전 자체가 뭐라 그럴까, 자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탈춤도 생각하고 꼭두각시 노름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저 고전하면 서양의 고전을 생각한다 이거지. 참말로 미쳐버리겠네. 현대하면 서양의 현대를 얘기하는 거고 자생적인 발전 단계를 거친 오늘의 우리 것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게 문화 식민지지. 응? 또 하나, 실험이라는 말이 과거의 서구의 어휘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실험이라는 말 참 좋은 거야. 응? 실험 없는 창조는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실험을 하니 뭐하니 하고 말을 한다면 서양 공부를 어설피 하는 거야. 응? 모든 게 다 실험이야. 닥치는 게 다 실험이지. 새롭게 닥치는 거. 어? 실험하지 않는 창조는 있을 수 없는 게, 언제든지 창조 과정은 완벽한 게 아니고 창조는 자기와의 투쟁이고 자기로부터의 일탈이야. 자기로부터의 일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이상의 주변을 자기 것에 수용했을 때 거기서 자기로부터의 일탈을 하는 거지.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연극 쪽에서 서양 연극사를 본다거나,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거 민경진 개인도 자존심 상해. 서양 연극 이론을 공부한다거나 미학 공부를 한다거나 하면서 막연한 현대 예술의 창조를 생각하거든. 이른바 고전적인 것과 오늘의 개념의 민속적인 것을 통틀어서 전통이라고 해야지.
전통은 과거 지향적인 쾌쾌 묵은 것이라 오늘에 살아있을 때 한 몫을 하는 거야. 응? 오늘에 살아있지 않은 전통은 구닥다리지. 생명력이 없는 거야. 그 개념을 함께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네. 나는 실험을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창조, 실험의 과정에서의 가능한 거를 하겠다는 거야. 오태석이라고 알죠? 오태석 연출가. 오태석이가 연극을 만들면 한 번에 가능한가? 부단한 실험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꼭두각시 노름에서 어디에서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은 과거의 유물을 오늘의 햇빛 속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물을 내 나름대로 수용해서 그 과정에서 재창조를 하겠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같이 못 갈지도 모르겠는데 그 한대수라고 있어. 응? 한대수 씨가 거창 평화 인권 문화 예술제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오호 딸랑 개미 새끼 죽었네 이런 상여를 메고 가는데 나보고 뭐 해달라고 해서 내가 뭘 준비했다면 했냐면 크고 작은 넉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혼을 2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쌓아뒀어. 그걸 시무대, 그러니까 막대기 가늘고 긴 곳에 하나씩 걸고 한 70개, 70개의 피켓에 그걸 어느 마을에 누가 죽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얼굴을 걸고 70개에 2개씩만 걸어도 60개의 시무대가 걸게 하고 상여를 에워싸게 하고 오늘날의 경쟁이 징이 있어. 좋은 걸 얼마 전에 구했는데 한 사람이 상여 소리 하는데 나머지는 상여를 에워싸게 하고 난 그 앞에 그 징, 경징, 경징을 옛날 서울에서는 굴뚝이 있었는데 굴뚝이 막혀 나무를 뗐을 때 뭐라고 했을까? 그 징쟁이들이 그때 그렇지 뚫어 굴뚝 뚫어 뭐 하고 다녔거든. 우리가 굴뚝이 막혔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설명하지만 내가 가서 치고 나면 지금 제가 왜 지금 저걸 치고 다니는 거야 할걸? 이건 전혀 전통적인 뭐 그거 아니야. 나는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무슨 마을에서 몇 사람 죽고 어디서 죽고 초등학생 넉전 들고 마을 사람도 들고 상여 나가는데 연관이 되든 말든 굴뚝 뚫으라는 경징을 치고 앞으로 끌려고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준비는 다 해놨는데 아이고 죽겠다 이거. 한 대수 불러서 아마 그놈을 피워놓으면 그건 나의 창작이 아니야. 넉전의 형태와 기능, 이번에 벌리는 판, 전체적인 성격, 미래 지향적인 한 방향 뭐 이런 걸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는 거지. 이걸 실험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만 하나의 뭐 이벤트니 설치 미술이니 뭐 말들이 많어. 그런 것들이 총합된 하나의 이게 다 우리의 굿 형태 속에 오늘의 것을 재창조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응? 그런 것을 그러니까 2003년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24일 아침 10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상황을 어머니가 편찮으셔갖고 예, 그 아이디어가 그냥 그 속에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뭔가 일어나는. 그렇지. 예, 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근데 그럼 지금 구순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순 말이야.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여기 공주하냐. 굿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굿이라는 말은 연극의 굿이 있고 다중이 모인다는 모임에 그런 뜻의 굿 여기 모여 있으니까 다중이 모여 의견을 토론하는 토의의 장이라는 굿 그런 것을 굿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떤 연극행위, 창작행위가 더 이상 창조의 개념이 아니다. 있는 것을 재발견하고 탐험하고 발견하고 재구성하고 있는 말씀하셨던 재창작의 개념인 것 같은데요. 쭉 가서 현대화는 서구화와 이미 같은 말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야. 그거는 말이야. 대비시켜서는 안 돼. 응?
여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예전에 인사동에서 전통을 현대화한다는 말이 꽤 유행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것을 남의 것으로 하는 그런 꼴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신자라고 있어. 홍신자. 그래서 이제 무용가인데 현대 무용가래. 그분하고 그 공간사랑 그 커피숍에 있을 텐데 김수근 선생이 이제 건축가 그 공간사랑을 지으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과 만나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을 궁금해하니까 자료도 주고 하라고 해서 만났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지만은 자신을 현대 무용가라고 하더라고. 참말로 미치겠더라고. 그분이 얘기하는 현대 무용가라는 말은 말이야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야. 응? 그게 왜 한국에서 현대 무용을 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응? 지금도 그러고 다녀. 한국 무용은 있는데 한국에는 현대 무용이 없어. 현대 무용은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시작한 것인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이런 지랄한. 응?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과 충돌하고 있는데 내가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됐는데 이거 잘 들어야 돼. 응? 서울대학교의 음악가면 음악가지 이런 씨발 서울대 국악과는 왜 있어? 응? 서울대 음악과는 한국 음악을 하는 데고 서양 음악과는 서양 음악을 하는 데인데 인도 음악과는 인도 음악을 하는 데지. 서울대 음악과는 서양을 하는 데고 국악과는 어느 나라 국악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논리를 세우고 책을 쓰고 뭘 가르친단 말이야. 아이고 이거 좀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거 아니거든. 차라리 서울대 국악과에서 우리 음악도 가르치고 서양 음악과 가르치는데 범주가 너무 넓어서 국악과와 서양 음악과가 안에서 나눠지면 모르지만 말이야. 서울대 음악대는 현실적으로 서양 음악을 가르치는 데야. 내가 열받네. 내가 한국연극협회 회원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오래전에 차범석 선생이 이사장할 때 이진순 선생이 또 이사장할 때 심부름도 시키고 나를 또 이뻐하셨거든. 그때 저는 연극협회에 입회를 안 하랍니다. 나는 탈춤이니 인연극이라든가 우리 연극을 하고 싶은데 연극협회에 정작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응? 연기 분과는 평론 분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통 연극 분과가 없어. 지금도 없어. 우리 전통을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 지금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연극사를 가르쳐. 아직도 이규영, 장한기들이 쓰고 그 조선 연극사 일제시대 때 써는 그 연극사를 극복 하지 못했거든. 그 위에 무슨 30년, 40년대 조금 가감된 것뿐이지. 사관으로 역사를 풀지 못했단 말이야. 지금 연극가가 얼마나 많아. 엉뚱하게 티베트 연극을 공부한다. 인도 연극을 공부한다.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하지만 우리 연극 공부한다는 놈 아무도 없어. 내 집념, 건강 여러 가지로 공부를 시작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대학에서 그게 왜 안 될까? 응? 내가 부분적으로 남사생에 대해 쓰고 꼭두각시 노름도 쓰고 인형극 몇 개 따로 발표한 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전통 인형극 굿에 대한 책이 있어? 여러 가지로 쪼개고 있어. 근데 개론사가 있어 없어? 없다고. 내가 그걸 찾느라고 엊그제 들여다본 게 하나 있는데 서대석이라는 하는 사람이 쓴 옛날부터 내려오는 무당 내력을 해석한 게 있어. 참 좋더라고. 서대석이라고 쳐봐요. 그 책 나와. 그 전부터 좋아서 가까이 두고 보는데 굿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어. 그런데 서대석의 해설, 한 권의 책의 해설 참 좋았어. 굿의 개념으로부터 굿을 개괄하고
구세 오늘적 해석을 해둔 데가 없거든. 탈춤에 대해서도 조동일이가 역사와 원리를 썼는데 나는 30살 같은 그런 놈이 한국의 민속극을 냈고 그걸 몇십 년 동안 학생들이 보고 내가 보면 다만 초래했던 그 시절에 자료 뒤지고 다녔던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는 게 고마울 뿐이지. 응? 하나의 흐름을 갖고 하나의 문화 양상을 내가 가늠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보고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연극을 반드시 우리의 전통적인 고정적인 유산을 소재로 해야만 연극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들은 일단 거치기를 하면 돼. 거치기를. 그러지 않으면 자기 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지지.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이게 경험인데 모든 가치 기준, 가치 판단 이게 좋은 책인가 훌륭한 그림인가 아름다운가 추한가 그런 건 말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가치 기준이 생기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제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 우리 것을 모르고 있는 거지. 제 것에 대한 경험의 한 방편으로 우리가 전통 연극, 전통 예술, 전통 문화를 공부하는 거지. 이걸 하지 않으면 경험이 없이는 좋은지 나쁜지도 없어.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건 내 거, 네 거가 없는 세상이 왔어. 아이고, 하지만 완벽히 그게 없는 모든 것에 시대가 온다는 건 이상이야. 불가능해. 그런 면에서 오늘의 부지런하고 욕심 있는 젊은 연극인들이 자기 것에 대한 경험 철저히 했으면 해. 그리고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아닌 남, 외적인 것을 수용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수용이라는 것에도 또 설명을 할게. 한번 내가 좋아하는 그 오태석이가 이식수술이란 연극을 했어. 단편이었지. 아주 오래됐어. 충무로 그 카페 테아트르라고 하는데 작가의 말 중에 그 프로그램에 작가의 말 중에 전통과 현대의 접목이라는 말을 썼어. 근데 문화예술은 접목이 안 돼. 응? 접목이라는 것은 그건 외과 수술이야. 내가 감나무야. 내가 70인데 감나무가 70이 되면 감이 크지 않아. 그지? 많이 안 열려. 달지 않고. 그래서 나를 외과적 치료를 해서 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를 쳐. 그리고 상한 것 같은 가지를 들여와서 그걸 붙여. 그게 접목이야, 그게. 그런데 연극을 접목해? 해학적. 그것도 장난기 있는 해학적 실험을 위해 그런 연극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응? 그러나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통이 현대를 수용해야지. 접목을 하려면 대목이 있어야 해. 사진 찾아봐. 내가 대목이야, 대목. 응? 가지를 자르는 게 접목이야. 그런데 나를 개량하려고 내 목을 쳐 접목을 할 수 없지.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해도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지. 한 개인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문화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접목과 수용은 달라. 우리는 수용의 작업을 해야지. 접목을 해서는 안 돼. 가능하면 내가 하는 일이 접목 작업이어서는 안 될 텐데 아이고 내일 모레 거창에 가서 넉전을 치고 경징을 치고 하는 게 전통과 현대에 접목이 되면 안 되겠다.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을 수용하여 새로운 내일을 재창조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그 문화상호주의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고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더 발전을 하면 요즘은 개인들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문화상호 개별주의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접목 이게 한 나라뿐 아니라 이제 개인들의 문제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또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서로 다른 문화들을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우리 연극 얘기로 들어가서
공인해서 사용하는 사물, 이 물건에 대한 걸 좀 질문해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유행처럼 이야기되는 인형극과도 구분되는, 우리가 인형극은 알잖아요. 인형을 들고 하는 인형극에서 또 한 발 더 가가지고 오브젝트 시어터라고 있어요. 물건 연극. 그러니까 이건 사람처럼 안 살아나도 그냥 물건이 의미가 있는 이런 연극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을 갖다 붙이면 말이고. 그래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말이야, 나를 그저 미워하지 않는 놈 중에서 이름은 모르지. 꼭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 여자애야. 아, 지금 생각났다. 이영란이라고. 응? 밀가루를 사용하면서 연극을 하는 건데 그 제 이름을 물체극이라고 하더라고. 밀가루가 물체를, 그 물체는 물체지. 응? 나 같은 이에게는 명칭이 생소하지만은, 근데 대학로에 약물을 약간, 응? 그러니까 서약물을 약간씩 먹은 놈들은 그런 하여튼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물체극이란 그런 말을 많잖아. 응? 사실 그게 관심이 없어. 왜 없는가 하면 구슬할 때 말이지. 요즘 굿할 때 음식을 많이 차리잖아. 어? 무당이나 무당들이. 어? 무당이 돈을 많이 벌기에 의한 거야. 귀신하고 상관없어. 어? 정말 내가 몽골 얘기했지. 요즘 몽골 쪽에서나 만주 쪽에서,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무당이 없어지고 있어. 응? 그러나 산골 쪽에서 어쩌다 남은 사람들은 정말 무당기가 있어. 지금 오늘의 한국에서의 무당기 있는 무당이 하나도 없어. 내가 단언해. 내가 계룡산에 살잖아. 강신을 했느니 강신지라는 것이 정신청란이라는 예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인정한다고. 그런데 자, 봐. 물 한 그릇만 놓고도 신하고 대화가 돼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대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굿에서 물체를 적을수록, 굿에는 물체가 적을수록 좋은 거지. 그 물체가 신과 나와의 대형 내지는 왕래자로서의 인형이 생기기 시작하잖아. 그와 똑같은 경위로 모든 물체는 물체극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그래야지. 응? 물체를 갖다 놓고 물체에 함몰된다거나 물체를 가지고 장난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야. 응? 창작이 아니야. 밀가루 가지고 노는 것도 봤고, 또 물을 큰 드럼통 반으로 쪼갠 다음 거기다가 부어놓고서 돌아서서 저 거꾸로 선 것도 봤어. 야, 저 새끼 저 괴로운가 보다. 뭔가 봐. 그랬지. 나는 말이야, 계룡산 여기 저 산신지 할 때 몽골 무당을 불렀는데, 야, 이 미친놈이 더운데 가죽 옷을 다 입고 쇠부치를 엄청난 몇백 킬로 들 거야. 그거 무게를 걸치고서 산에다가 대고 끝내 못하고 말았어. 안 온다 이거지. 신이 몽골 신이 안 오는 거야. 몽골에서 신이 와야 근데 안 와서 땀을 삘삘 흘리고 한참 왔다가 결국은 포기했어. 나중에 그랬어. 그랬더니 계룡산 신하고 몽골 신하고 만나가 하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데 그건 실패한 게 아니야.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무게에 그분이 살아있는 나 웃겨 죽겠다. 그분이 살아있는 자기일 수도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무게에 그분이 살아있는 자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하여튼 자기를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만나게 하고 헤어지게, 이루어지게, 째지게 하고 하는 행위, 그게 물체극인데 아닌가? 근데 그 철학이 없는 것 같더라고. 밀가루 가지고 하는데. 네. 이게 연극 이론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신하고 사물, 물체가 그렇지. 서로 관계를 가지는 것에 본성에 뭔가가 있다. 그렇지. 굿하고 서양 이론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쉽게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좀 적합한 게 뭐가 없을까요? 네. 봉화중. 그러니까 광동 대지진 나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각을 하나 세워놨거든. 그 앞에서 간단한 의식을 하는데 그때 죽은 이들 한쪽에 다 묻어두고 놓고 많은 이들이 묻혀있는 곳이지. 나무가 서 있고
거기서 여기 오늘 오셨지만은 이해주가 춤추고 지금 와서 준비하고 계셔. 이해주가 춤추고 누구는 뭐하고 좋은 뜻에서는 작품이지. 보통 공연 의뢰를 선생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내실 때, 가지실 때, 그다음 또 이제 어떤 물건으로 해야 되겠다 하실 때 이 상징적인 개념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몸부터 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그렇게 저절로 흘러가는 식으로 하십니까? 몸을 풀어? 질문할 거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하시는 걸 이어가는 다 목수들이 다 가셨네요, 그죠? 그럼 목수와 나무까지 다 가지고 갔어. 응? 나도 올라가 작업을 했지. 자, 배우들이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을 두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근데 이 굿에서도 그렇지만 무조건 써보고 싶다고 훅 써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움직여 보면서 이야기의 질감도 찾아보고 또 의미도 찾아보고 여러 접근 방식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저희 젊은 연극하는 사람들은 한 4주 정도를 연극을 준비한다고 치면 한 반은 2주 정도는 운동하듯 몸을 풀고 서로가 이렇게 물건들 이런저런 걸 사용해 보면서 나중에 가서 아 요번 공연은 요게 필요하겠다 하고 도달하게 되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까? 이제 일본 그 예를 들면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일본의 작업은 대단히 인성적이고 심오한 듯하면서도 굉장히 그 형식적이고 표피적이야. 그걸 잘 못 느껴. 못 느껴. 응? 우리 친구들 중에 일본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술 한잔 하자면서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 나는 그래. 춤면 춤, 소리 그런 걸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일단 많이 보고 들었으면 좋겠지. 나는 방에 TV는 없어. 비디오 재생기라고 CD 듣는 거 있는데 녹음기 라디오. 내 시간이 있을 때는 음악이나 자료, 비디오, 책 듣고 보고 해. 그러니까 우리 가락, 우리 장단, 우리 호흡에 우리 몸이 젖어 있지 못해. 지금 응?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정말 굿이라고 하고 범패라도 좋고 경이라도 좋고 아리랑이라도 좋고 종묘 재래악이라도 좋아. 물론 살풀이 장단이라도 좋고 학교에서 졸지 말고 30분씩 듣기 사실 안 듣잖아. 응? 나도 들은 경험이 너무 없어서 듣고 앉았거든? 그 전화 받으셔도 돼요. 응? 정말 받으셔도 돼요. 네. 나도 요즘 욕심이 하나 생겨서 아리랑을 좀 더 들어야겠다 하고 듣는데 처음엔 옛날 아리랑이 좋지 않다가 좋지 했다가 요즘엔 아니야. 요즘 아리랑이 좋아. 어? 느끼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단 말이지. 관동 가서 이해주가 진원춤을 춘다고 하는데 음악은 아쟁이나 그런 슬픈 조의 음악을 틀고 춤을 추겠지. 내가 결혼굿을 했는데 거기에 결혼 장면에서 회전문이라는 곡을 임금이 잔치에서 쓰는 음악인데 그걸 내가 쌍놈들 저 결혼식에서 썼단 말이야. 응? 음악을 아는 사람은 장면에서 음악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음악이 어디서 쓰였는지 모르는 사람은 음악 좋다고 하거든. 그 음악을 선택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와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음악을 많이 듣고 우리 춤을 많이 보는 거 그게 오늘날 연극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첫째, 배우의 걸음걸이와 보통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달라. 대학로 근처 배우라는 사람은 걷는 거하고 물 마시고 차 마시는 것하고 달라. 서양 음악과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달라졌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음악과 우리 춤을 많이 봐야 해. 어?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엔 작업하기 어려워지지. 야, 이거 저도 배우지만은 정말 이건 공감하는 겁니다. 눈물 나도록 공감하는 겁니다. 내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이른바 물체라고 해도 좋고 내 연극에 쓰는 도구는 내가 일체 만드는데 다 만들어 쓰지. 만들면서 자꾸 의미부여를 해가면서 만들거든. 됐든 안 됐든 간에 만들면서 그거에 대한 뜻을 각인하게 된단 말이야. 자꾸 고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른바 연극에 쓰이는 물체라는 것은 손가락이 있듯이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듯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생각이 있듯이 응? 또 하나의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물체가 되어야지. 생겨나기를 연관되지 않는 물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건 실험을 할 수 있겠지. 제거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 이질감. 그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글이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나하고 접촉이 돼야 떨어지지. 어? 그렇지 않고서는 못 견뎌. 대소도구며 인형이며 선생님 다 직접 만드시는데 가끔 주위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인형극에서는 뭐 뭘 만져도 사람이 된다. 빗자루를 만져도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게 인형극이라면 우리는 숨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고 있는 물건에 숨을 불어넣으면 이게 살아나가지고 역할을 한다. 또 연극이 그래서 재미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 굿이나 전통에서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꼭 사람이 안 되더라도 사물 자체에도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그저 결혼굿에서 하고 있는 죽은 총각과 처녀 옛날 굿에서 죽은 남녀의 결혼식 상호례라고도 하고 결혼굿이라고도 하는데 여자 남자네 집에서 썼던 그 빗자루가 다 살아있을 때 입던 옷을 입혀 세워놓고 결혼식을 해. 우리도 아무거나 들면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하지 뭐. 거기다가 분명한 뜻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응? 아니야 저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지만 말이야. 뒷곁에 장독대에 있는 데다가 터주갈이라고 하는 그 지프로 해서 묶어놓고 그게 이 집에 나쁜 요기가 못 오게 그것은 고착적으로 집에다 해놓는 거지. 그런데 구슬할 때는 그 터주갈이를 지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나무에다 종이를 올려서 놓고 붙여놓고 그게 바로 뭔가 그게 신이야. 응? 신이란 뭔가 사람이야. 사람은 신이고 신은 사람이야. 다만 그 신은 사람을 초월한 악인이거나 사람을 초월한 선인이거나 사람을 초월한 악인도 선인도 아니거나 그거지. 그러니까 동양적 개념으로 신은 그런 거다 이거지. 응? 동양적 개념은 신은 여럿이야. 다신이야. 유일신과 다신의 차이인 세계는 엄청 달라. 유일신과 다신의 세계에서는 연극이 같아질 수는 없어. 그걸 모두들 혼돈할 수도 있고 대학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지. 내가 뭐라 하든 간에 말이야. 쌍두하니 결혼구신이 기독교인으로서 가까운 친구는 나보고 이상하다고 그래. 미친놈들. 내가 그 새끼들 이상해. 그 친구 보기에는데 내가 이상하지. 응? 그 친구 머리에는 유일신이 있거든. 응?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이 있는 거야. 응?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다. 응? 죽이라는 거야. 응? 굿에서는 온갖 잡동산이나 귀신이 다 오잖아. 마지막에 뭐야? 굿하는 동안에 못 부르고 대접 못했던 것들 있잖아. 응? 다 모여라 해서 떡 뿌려주고 북어대가리 던져주고 그러는 거. 응? 그게 뒷전 아니냐? 응? 5만 개 다 신이지 뭐. 응? 그 엄청난 다른 세계에서의 연극적 행위 내지는 창의 그걸 형상화해내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어. 연극을 작업하는 오늘의 우리 연극인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또 반드시 미쳐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생각 좀 해봐야지. 응? 연극인이라면 무대에 서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한 번쯤 관심은 가져볼 체감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 밖에 이쯤에서 들어가. 자, 연극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배우든 연출이든 그 배우 자신이 성장해온 문화에 익숙하게 마련이고 그러면서도 또 성장 후에 생활하고 활동하다 보면 그 성장 배경과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의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문화적인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만들기는 참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관객이 우리가 늘 관객이 되는데 매 순간 변하고 문화가 바뀌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어디 가도 대접받는 연극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틀린 문화에 다른 문화의 사람들끼리 어떤 순간에 하나의 동질감을 가지게 될 건가. 그래서 감이라는 것, 감각적인 차원의 연극을 한번 찾아보는 중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말로써 이제 연극하지 않고 오늘 말씀 잘 새겨서 활동하는 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 인터뷰에 일단 우리 민경진 선생님 박수 한번 주시죠. 좀 보통 연극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발 좀 더 갔어요. 연극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근데 들으시면 제가 볼 때 도리어 어린 친구들은 이 말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굿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심우성 선생님한테서는 굿을, 그러니까 옛날 굿을 이렇게 전승하는 무당으로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의미들을 여러 사람하고 나눌 수 있게 하는 이제 방법을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 방법을 이제 어떤 말에서는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게 나하고 떨어진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객으로서도 잘 가서 보면 결국은 이게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살아가는 얘기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연극 만드는 사람들은 그 정신을 놓치지 않고 더 물건 하나를 고르는 데서부터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가 가진 뿌리 문화에서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서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잘 활용해보자 하는 이런 말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여기 그 뭐야 박동진 뭐라 그러지? 박동진 소리 박소리 박동진 선생님 그러자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것은 체득해야 돼, 체험해야 돼. 봐야 된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82년도에 아비뇽이라고 프랑스 거기 이제 연극제 초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돈을 100몇십만 원을 갖고 갔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은 있었어. 돈은 있었는데 내가 우리 것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무슨 풍수 떤다고 해서 다 안 갔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연극 지금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됐는데 번역극을 시작하면서 한두 번 해보고서 안 했어요. 체질이 안 맞아. 막 그때는 막 분장도 막 빨간 머리 막 노랑 머리 하고 노란 눈썹 붙이고 막 눈썹 긴 거 붙이고 막 그런데 그 정말 역겨워 갖고 못 하겠더라고. 분장을 하는 순간. 응? 그래서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80년대 자주 만났었고 여기 이제 제자들 제가 이제 연극하는 후배들 가서 심 선생님한테 막 1, 2년만 배워오면은 너들 막 대단한 놈들 거야 그래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죠. 개인적으로. 어쨌든 오늘 이번 계기로 요 민속극 박물관 자주 좀 들리셔가지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선생님 잘 기억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